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0강 세계시민윤리 우리 같이 배워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화가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가 인간 존엄성, 즉 인권을 가진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부성,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 그리고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된다는 보편성의 그 인권이 이제 세계 시민으로선 우리가 그 인권을 우리의 직장과 사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봅시다. 자, 세계화란 무슨 뜻인가요? 세계화란 세계 여러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교류가 많아진 현상. 예전에는 조선이기 이전에 고려일 때, 삼국시대일 때는 각국의 나라의 특징이 강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 한 명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매우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은 이제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 물건, 자본뿐 아니라 정보도 매우 이동이 자유로워졌지요. 좋은 영향으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판매자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팔 수 있었던 걸 이제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문화가 획일화될 수 있음. 그러니까 나라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문화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이 경제적 이득을 독점 다 가져가 버린다면 다른 나라와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 나의 무대가 세상이다라는, 세계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 문제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며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나라의 발전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리고 이 지구촌의 문제가 결국 나와 연결되는 문제임을 알고 이걸 위한 바람직한 평화를 위한, 인간 정성을 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아래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 안에서의 바른 자세인데요. 홍익인간 사상,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마음, 그 다음에 풍류정신은 마음의 여유로우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평화애보 정신은 평화를 사랑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애호는 자연을 아끼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 그 다음에 의리와 조조를 바탕으로 철저한 자기 수양을 통해 학문과 덕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이제 뭐라 합니까? 선비정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자연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돼요. 왜일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미세먼지, 전염병, 각종 이변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어떤 노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인류가 공동의 책임의식, 내 거야 라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문화 다양성 훼손 문제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문화를 이해해주지 않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역사적과 사회적이라는 맥락은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소중하죠? 소중한 존재인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계속해서 만들어 온 역사를, 그 문화를 우리는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평화 위협 문제로는 영토와 자원을 갖기 위해서 종교를 두고 테러 등의 발생이 있고, 현재까지도 전쟁 안에서 인명피해와 난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살도록 하기 위한 여러분의 오늘의 고민이 어떠해야 될지 꼭 생각해 보길 바래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 해결 방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구촌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것. 공정무역 제품은 무엇이냐? 사실은 대부분 밭의 주인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이 밭의 주인 따로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농사를 짓는 분들, 일정한 이 밭을 빌려서 나온 100가마니 쌀 중에 한 70가마니를
누구죠? 이제 주인에게 줍니다. 밭의 주인. 그걸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지금 상황에서 공정무역이라는 건 여기 아프리카나 이제 사실은 지금 여전히 개발도상국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커피라든지 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 생각은 나지 않지만 뭐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 안에서 일하는 소상농들에게는 돈을 조금 주고 남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아닌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분들에게 수익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공정무역입니다. 물 아껴 쓰고 대중교통 쓰고 전기에너지 아껴 쓰고 일용품 쓰지 않고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수거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국가와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 기구들로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있어요. 국제연합, 유네스코, 3가지군요. 세계식량계획. 그래서 그 옆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NGO의 노력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가적 협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위해 세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린피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긴급구호 활동을 하는 민간 의료구호단체, 헤비타트. 이제 헤비타트가 거주지라는 뜻인데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영리는 이익이 있지 않고 이익을 받지 않고 이익을 원하지 않고 일한다는 걸 얘기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문화까지도요.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우리 마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한 것은 세계 여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화를 얘기하죠. 지구 공동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은 빈곤국가 어린이 활동 축소,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질병 예방을 위한 비정부 기구의 활동을 금지한다. 아니죠. 외국의 자연상태에 대한 정부 자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의 일을 우리나라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지요. 후원 활동을 축소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2번이 답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살아가는 한국인은 홍익인간 풍류정신, 성비정신을 고유한 고유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구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서 보기에 고른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다. 맞지요? 지구의 문제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각국의 영토 확장과 자연을 위해 그런 확보의 관점을 두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뭘까요? 바로 여러분 각국의 영토 확장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기업과 리을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수업이 굉장히 짧았죠? 여러분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